자, 계속해서 PP 스케줄 밑에 쪽으로 쭉쭉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요 띠 하나 복사해서 밑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제목은 PP 스케줄이긴 한데 이제 PP랑 우리 인텐지블 에셋, 그러니까 유형자산, 무형자산 둘 다 여기서 이제 작업해 줄 거고요. PP 스케줄 이라고 이름은 지어 줄게요. 자, PP 스케줄도 마찬가지로 가장 맨 위쪽에다가는요, 저희 세일즈, 매출액은 한번 가져와서 작업해주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한 칸 만들어 주시고, 그 밑에부터는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아까 이론 시간에 본 그대로 식 구조를 만들어 줄게요. 자, PP가 있고 일단 BOP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값, beginning of period의 약자이고요. BOP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친절하게 우리 플러스 사인 집어넣어서 캐펙스가 추가되면 올라갑니다. 한 칸 띄어서 감가상각이 발생하면 내려갑니다. 기중에 유형자산의 처분 같은 건 이제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PPE, EOP에 도달합니다. 이런 식으로 식의 구조를 만들어 주고요. 중간에 이렇게 한 칸씩 비워놓은 거는 우리 캐펙스는 퍼센티지 오브 세일즈 해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퍼센티지 오브 세일즈,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퍼센티지 오브 PPE, PP인데 우리 그냥 퍼센티지 오브 PP도 좋지만 비기닝 오브 피리어드의 비율로 분석할 거냐, 엔딩 피리어드로 분석할 거냐, 둘 중 고르라면 BOP가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 BOP, 기초 PP에 대비해서 감가상각이 몇 프로냐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티지 오브 세일즈랑 퍼센티지 오브 PP는 한 칸씩 들여쓰기 해주면 이쪽은 이제 드디어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이 되네요. 자, 이렇게 식의 구조를 만들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과거 데이터 한 땀 한 땀 가져오면 되겠죠. 자, 맨 위에서 매출액부터 먼저 가지고 올까요? 매출액, 세일즈, 이퀄 쭉 올라와서 우리 중간쯤에 이 워킹 캐피털 스케줄에서 가져와도 되지만 이왕이면 일관성 있게 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의 이 레베뉴 원 소스에서 링크해서 가져오는 게 조금 더 일관성 있으니까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 주신 다음에 역시 맨 오른쪽에 2029년까지 밀어주시고 두껍게 포매팅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되냐면은 우리 캐펙스, 디프리시에이션, 그 다음에 엔드 오브 피리어드 PP 세 가지 숫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먼저 기말 기준에 유형자산 잔액을 링크로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이퀄 누르신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기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PP 숫자 58.8, 588억부터 시작되는 이 숫자를 가지고 온 다음에 역시 얘는 아직 포캐스트가 없으니까 히스토리컬만 오른쪽으로 컨트롤 R로 밀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캐피털 익스펜디처, 캐펙스,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이거는 현금 흐름표에서 찾을 수 있죠. 자, 다만 현금 흐름표의 캐펙스는 우리가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겠죠. 돈이 나간 거니까. 현금 흐름의 유출이니까 마이너스로 표시가 될 텐데 저희 이 PP 스케줄에서는 마이너스를 앞에다 붙여가지고 양수로 끌고 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퀄 마이너스 붙여서 우리 현금 흐름표 중간쯤에 PP에 대한 캐펙스 여기 있죠. 이 숫자를 들고 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제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 그냥 마이너스 4 있는 상태 그대로 가져와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모든 숫자를 양수로 보면서 분석하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조금 더 보기 좋더라고요. 나중에 막 매출액으로 나눠주고 이럴 때 또 마이너스 4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이게 퍼센티지는 막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얘네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이게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가져와서 작업해 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요. depreciation은 equal 현금 흐름표에서도 당연히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별도의 부호 붙이실 필요 없이 이대로 그대로 올라와서 depreciation은 우리 현금 흐름표의 depreciation 이 숫자를 가지고 와주면 되겠네요. 엔터 누르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컨트롤 R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가져오면은 저희 일단 과거 데이터 가져올 거는 다 가지고 왔고요. 뭐부터 먼저 해주면 좋을 것 같냐면은, 자, beginning PP 요거는 그냥 바로 만들어 줄 수 있죠. 16년 비기닝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고요. 15년 엔딩이 없기 때문에 17년 비기닝은 equal 16년 엔딩이랑 숫자 같겠죠? 12월 31일, 1월 1일 딱 맞닿아 있다. 이 숫자는 사실상 같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주 앞으로 사용될 기법입니다. 엔터 누르시고, 자, 얘는 영원히 이럴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2029년까지 미리 끝까지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자, 퍼센티지 오브 세일즈랑 퍼센티지 오브 PP도 이거 계산하는 거 그냥 계산해 주기만 하면 되겠죠?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 퍼센티지 오브 세일즈 캐펙스를 매출액으로 나누는 거죠. 나누기 매출액.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퍼센티지로 바꾸고 Alt H0 눌러서 소수점 늘려주시고 오른쪽으로 컨트롤 R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요. 퍼센티지 오브 PP도 전혀 어렵지 않죠. 제가 심지어 BOP라고까지 표시를 해줬으니까 A에 대한 예의 비율인데 16년은 그러니까 BOP가 없으니까 못하고 17년부터 이거 만들어줄 수 있겠죠. equal depreciation을 기초 PP로 나눠주는 거죠. 네, 이렇게 나눠서 마찬가지로 퍼센티지 형식 소수점 붙여서 오른쪽으로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오류 같은 것들은 이제 무시해주고 Shift Alt F10 동시에 Shift Alt F10 동시에 누르신 다음에 Ignore Error I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네요. 자, 분석하기 전에 조금만 포매팅 해줄게요. 자, 위아래로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두껍게 처리해주면 좀 샌드위치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좀 예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가운데 퍼센티지로 되어 있는 애들은 역시 Shift 스페이스 Ctrl I 눌러서 기울여 주시는 게 조금 더 보기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 CAPEX 먼저 퍼센티지 오브 세일즈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를 보면은 어떤 느낌이실 것 같냐면 당연히 숫자가 뭔가 진짜 일관성이 없구나. 그냥 오르락 내리락 그냥 약간 자기 멋대로의 숫자들이기도 하죠. 뭔가 막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줄어들기도 하고 이때는 또 숫자가 심지어 크고. 네. 캐피털 익스펜디처가 아무래도 우리가 매출액에 대한 당해 연도의 매출액에 대한 비중으로 분석을 하긴 했지만 이게 완벽하게 맨날 꾸준히 일정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대규모 캐펙스 뭐 공장을 짓는다 이런 걸 우리가 뭐 매년 하진 않을 거잖아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5년에 한 번, 뭐 3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증설을 하지. 그러니까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일회성 이벤트처럼 발생을 하기 때문에 캐피털 익스펜디처가 꾸준하게 어떤 퍼센티지가 나온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들쑥날쑥하게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 분석 이제 해보시면은. 그런데 이제 추정할 때도 그렇게 할 거냐, 그건 이제 선택사항이긴 해요. 추정할 때 우리가 뭐 몇 년도에 특정 몇 년도에 뭐 증설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정치를 넣거나 아니면은 회사가 어떤 뭐
캐펙스에 대한 가이던스를 주거나 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들쑥날쑥하게 우리가 그냥 각 해 연도마다 다르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별다른 정보가 없으면은 그냥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냥 매년 한 8.1% 정도 캐피털 익스펜디처 들어가는구나, 그렇게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는 여기 가정치 만들어 놓고 어떤 가정을 한번 해줄 거냐면요, 27, 28년 정도 되면은 이제 캐피털 익스펜디처가 그러니까 공장이 좀 모자라서 이때 한 1000억 정도 되는 캐펙스를 이때 2개년도 동안 좀 대규모로 들어가고, 나머지 연도들은 그냥 과거의 평균 정도 수준으로 캐피털 익스펜디처가 발생한다, 그런 식으로 일단은 모델링을 한번 해줘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 퍼센티지로 되어 있는 양식 하나 가지고 와서요, 컨트롤 C, Alt, EST 서식 복사해서 가지고 와 주시고, 두 줄 밑에도 미리 만들어 줄게요. F4 눌러서 미리 여기도 서식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equal average, 과거 5개년도의 average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8.1%가 유지되게끔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캐피털 익스펜디처는 매출액의 8.1%니까 바로 위에 있는 매출액 곱하기 8.1% 해주면 이제 캐피털 익스펜디처가 숫자가 계산이 되겠죠. 다만 우리가 27년, 28년은 거의 1000억 수준으로 맞춰주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숫자를 조금 늘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얘를 1000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숫자가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좋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17% 넣었다가 17.5% 넣었다가 해가지고 1000억 정도 맞춰지는 수준에서 이제 멈추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 나중에 기회 되면 해볼 수 있는데, 이거 골시크 기능이 있어요. 골시크 기능. 그래가지고 이게 1000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어떤 가정치를 넣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시킹 해주는 약간 매크로 같은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엑셀에. 그런 기능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퍼센티지를 맞춰주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어쨌든 우린 일단 여기다가 인위적으로 17.5% 집어 넣었고요. 28년에는 17.5 하니까 1000억이 넘어가니까 조금씩 낮춰 볼게요. 15% 넣으니까 대충 되네요. 1000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17.5, 15%, 그리고 29년에는 다시 8.1%로 회귀하도록 모델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7년, 28년에 대규모 좀 공장 증설이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거고요. 이 두 해는 좀 특별히 파란색으로 표시해줘야겠죠. Alt H F-C. 그래서 파란색으로 미리 포매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캐피털 익스펜디처 숫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한 버전으로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디프리시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의 퍼센티지를 보시면 숫자가 그래도 꽤 일정해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쭉 내려가는 그런 트렌드인데,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트렌드를 보면은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이 캐피털 익스펜디처가 많이 들어가는 해, 다음 해가 감가상각이 크게 나와요. 특징이. 그쵸? 아무래도 캐피털 익스펜디처를 한 바로 다음 해에 감가상각 비용이 굉장히 높을 확률이 되게 크겠죠. 감가상각이 아무래도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하더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정률법으로 해가지고 앞쪽에 뭔가 엑셀러레이트, 앞쪽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들어가고 뒤쪽으로 갈수록 감가상각비 적게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감가상각 방법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감가상각은 캐피털 익스펜디처가 발생한 바로 다음 해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이렇게 휴젤 같이 막 엄청 큰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약간 그런 트렌드를 조금 보여준 것 같고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그래서 캐피털 익스펜디처가 숫자가 작으니까 감가상각도 최근 2개년도는 숫자가 조금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죠.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고,
아무래도 감가상각이 막 끝난 이제 아이템들이 있을 거니까 내용 연수가 감가상각 내용 연수가 보통 뭐 건물은 40년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기계장치, 시설장치 이런 것들은 5년 정도면 감가상각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5년, 6년, 7년. 그래서 아무래도 요때 샀던 것들이 이제 감가상각이 끝나면서 여기 감가상각 숫자들이 조금 줄어드는 게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까보면 뭐 어디가 감가상각이 이렇게 줄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요. 일단은 너무 신경은 안 쓰고 감가상각 비용은 일단 우리 그냥 요 7.8% 마지막 숫자가 계속해서 쭉 가는 걸로 모델링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퀄 누르신 다음에 7.8%가 유지되게끔 만들어 주시고 조금 예리하신 분들은 27, 28년은 감가상각 조금 늘려도 되겠죠. 아니면 28, 29를 늘리시든지 2년 동안에 좀 우리 캐펙스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살짝 조정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근데 이 숫자 그대로 한번 가도록 하고요. 비기닝 PPE의 7.8%니까요. 비기닝 PPE에다가 곱하기 7.8% 해주시고 오른쪽으로 밀어주시고 그러면 엔딩 PPE는 이퀄 비기닝에서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해주면 우리 기말 PPE까지도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밀어주시고요. 오류 표시난 애들 Alt H, Shift Alt F10 I 눌러서 오류도 무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제 저희 정말 간단한 초간단 PP 스케줄을 만든 거고요. 이거 완성된 거를 일단은 위쪽에 연결을 해줘야겠죠. 총 3줄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추정이 끝난 거예요. 캐펙스 끝났고 디프리시에이션 끝났고 PPE 끝났고 그래서 3개를 각각 위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로 올라오셔서 PPE 먼저 연결해 줄게요. 37행에 있는 PP는 당연히 기말 기준으로 가져야겠죠. 비기닝 PPE 가져오면 안 되고 기말 PPE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퀄 누르시고 엔딩 피리어드 PPE를 링크로 연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쭉 내려와서 감가상각비 요거 완성되었으니까 이퀄 감가상각비는 밑에 디프리시에이션 추정한 거에서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유형 자산에 대한 캐펙스 얘도 이퀄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쭉 내려와서 캐피털 익스펜디처 추정한 거 연결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저희 이 EBIT 탭에 미처 아직 완성하지 못한 한 줄이 아직 있죠. Depreciation Amortization. 요 한 줄이 이제 남아있죠. 이거 왜 남아있냐면은 우리가 감가상각비가 이게 매출 원가로도 들어갈 수 있고 SG&A 판관비로도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판관비랑 그 매출 원가로 나눠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마치 레이버 코스트 추정했을 때 이렇게 레이버 코스트를 얼로케이션 해줬던 것처럼 이거랑 되게 비슷하게 여기 밑에다가 감가상각비를 얼로케이션 해주는 작업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EBIT 탭으로 오셔서요. 우리 위에 있는 이번에도 하늘색 띠 같은 거 하나 복사해서 밑으로 가지고 내려오시고요. 네, 금방 끝날 겁니다. 네. 이거 제목은 DNA Allocation이라고 할게요. DNA를 COGS와 SG&A로 Allocation 시켜준다 라는 개념이고 조금 빠르게 하실 분들은 이거 이거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이거랑 거의 지금 구조가 거의가 아니라 아예 똑같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하실 분들은 이거 그대로 복붙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저희는 그냥 한번 다시 만들어 줄게요. 토탈 디프리시에이션이 있을 거고
얘를 COGS와 SG&A로 나눠주는 거죠. 들여쓰기. 그리고 얘네들을 percentage in SG&A로 분석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도 들여쓰기 2번. 자, 그리고 나서 total depreciation은 우리 이제 어디서 가져오면 되냐면 equal 모델 탭에서 PP 스케줄에서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위에 있는 우리 현금흐름표의 디프리시에이션 이제 연결 다 됐으니까 여기서 가져와도 되죠. 그래서 현금흐름표에서 이왕이면 가져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프리시에이션 숫자를 가져오신 다음에 2029년까지 쭉 밀어주시고, 맨 윗줄은 두껍게 COGS, SG&A 둘 중 하나 알면 나머지 하나는 빼주면 되는데, 우리 둘 중에 알 수 있는 거는 SG&A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거는 우리가 한 번도 아직 정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RFS 탭으로 오셔서 직접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우리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오셔서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은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중간쯤에 아마 감가상각비가 있죠. 판관비에서 가져오셔야 돼요. 성격표 분류에서 가져오시면 안 되고, 판관비의 감가상각비 숫자를 나누기 10에 6승으로 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2024년까지. 자, 그리고 나면 COGS는 나머지니까 equal 전체 디프리시에이션에서 빼기 SG&A가 이제 COGS의 감가상각비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뺀 형식으로 자, 미리 2029년까지 다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다 밀어주고요. 그 다음에 percentage in SG&A는 그러면 전체에서 SG&A가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가 간단하게 또 분석을 해주면 되는 거죠. Ctrl Shift O, Alt H 0 오른쪽으로 Ctrl R로 밀어주면은 전체 감가상각비 중에서 SG&A로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기울여 줄게요. 트렌드를 보면은 16, 17, 18 요때까지는 되게 낮았죠. SG&A로 들어가는 비중이. 최근에 특히 그때 말씀드렸었죠. 막 본사 건물 이런 거 지었다. 19, 20년 본사 건물 짓고 나서는 이게 퍼센티지가 이제 3, 40%대로 이제 많이 올라온 모습이죠. 아무래도 본사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이제 SG&A 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숫자가 많이 좀 이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요. COGS로 들어가는 감가상각 비용은 그렇게 막 크게 증가하는 느낌이 아니죠. 이쪽은 약간 꾸준히 증가하는 느낌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뭔지는 뭐 주석이나 이제 추가적인 분석이 사실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일단 우리는 요 파이낸셜 모델링 101 수업에서는 요 정도 분석만 하고 마무리하는 데 좀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가정치 가지고 내려올게요. Ctrl C, Alt EST 가정치 가지고 내려와서요. 확연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뭐 에버리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마지막 숫자를 따라가게 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숫자 따라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숫자의 44.7%가 SG&A로 들어간다 라는 거니까요. 전체 디프리시에이션 곱하기 44.7% 오른쪽으로 Ctrl R 해서 밀어 주시면은 일단 디프리시에이션을 COGS와 SG&A로 조금 간단하게라도 분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로 다음 세션에서 우리 어몰타이제이션이 완성이 되면은 요 숫자랑 어몰타이제이션 숫자를 두 개를 더해주면은 이제 드디어 SG&A의 2번 DNA 쪽이 이제 완성이 되면서 영업이익 숫자도 이제 파이널라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PP 스케줄 만들어 봤고요. 계속해서 거의 그냥 비슷한 내용이긴 할 텐데, 우리 인텐지블 에셋 무형 자산 스케줄도 계속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